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여수산단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과수와 유관기관의 현장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도지사는 어제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노동단체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탱크 설비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여수산단 2일 산업 공장 내부입니다. 불길이 꺼지자 까맣게 타버린 처참한 잔해가 드러났습니다. 강판으로 만든 저장 탱크는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유해 석유 화학 물질을 담은 이 탱크에서 시작된 물은 삽시간에 인근 9개 탱크로 번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탱크에는 석유류 액체 화학 물질인 이소파라핀이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중 불꽃이 튀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접이라든가 할 때는 먼저 신고를 받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센터하고 고용노동부지청 그리고 산단 그리고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바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숨진 작업자 3명은 모두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단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재해에 대한 책임을 원청과 그리고 사업주에게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대부분 하도급의 안전관리자 정도만 집행유예 정도의 형을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어제 성명을 내고 사고가 난 업체는 지난 2004년에도 비슷한 폭발 사고가 났었다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시행 전 강화해 재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 연합회인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역시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소집해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산업단지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청사통합 문제, 3년 통합 이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8개 청사에서 근무하는 시청 공무원들이 더 이상은 이런 폐단을 방치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청사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4년 이후 전국 51개 도시가 도농 통합을 이뤘고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도 1998년 3년 통합으로 하나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도농 통합 도시들은 청사를 각각 한 곳으로 합쳤고 서산시와 통영시가 2개 청사, 청사가 3개 이상인 곳은 여수시가 유일합니다. 게다가 여수시 청사는 8곳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때문에 시청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복합 민원이 많은 요즘 여수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20여 년이 지나도록 지역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곳저곳 청사를 옮겨다니면서 처리하는 복합 민원이 1년에 3만 3천 건이나 되는데요. 길거리에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보기 때문에 청사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소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청사 통합의 명분마저 왜곡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현장에서 접해온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대민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조는 이달 초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매주 2차례 청사 3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주철현, 김혜재 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오는 17일까지 청사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혈안이다. 그리고 활개청사로 나눠져 있다가 보니 도로에다가 소모되는 그러한 행정력 낭비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 도시의 청사통합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갈등할 사안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23년을 끌어온 여수 지역의 오랜 수건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국도비 매칭 사업인 경도 연륙교 시 분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곧바로 지역 정치권이 미래에셋을 압박하고 나서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철현, 김혜재 의원은 최근 미래에셋의 레지던스 건립 반대를 이유로 경도 연륙교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신들은 경도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 사실상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미래에셋 측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이들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년도 지역 관련 국비 확보 실적에 144억 원의 경도 연륙교 예산도 포함돼 있다며 레지던스 반대와 연륙교 건설을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는 상생의 정치력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를 빛낸 최고의 시정 성과로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시청 내 전부서의 우수시책 76건을 대상으로 내부 평가와 시민, 공무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 성과를 선정한 결과 선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이 1위, 2위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확정이 3위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전개 등이 10대 시정 성과에 포함됐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목포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원들이 질문을 포기하면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을 못 채우고 조기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목포시의회 37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 목포시의회의 핵심 기능이 일정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당초 16일과 17일 양일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하루로 축소됐습니다. 의원 8명이 질문자로 나서겠다고 해놓고 4명이 결국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정이 사라지면서 폐회도 당초 20일에서 17일로 사흘 앞당겨졌습니다. 의원님들이 조직에 많이 참여를 하긴 해요. 서로 약간 중독된 부분도 있고 또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고 11대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에 질문을 아끼는 모습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앞서 실시된 8차례 시정질문에 질문자로 나선 의원은 누적 42명. 중복을 감안하면 17명 뿐입니다. 4년여 시정질문에서 입 한 번 뻥끗 안 한 의원이 5명입니다. 시정질문당 평균 8명이 현안을 따져 물었던 10대 의회와 비교할 때 11대 의회는 평균 5명으로 소극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들이 이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시민들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냉정한 심판을 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5분 발언 역시 11대 목포시의회 4년여간 17차례 있었는데 참여자는 10명, 전체 의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설립을 건의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설립 논리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이 대선 공약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탄소 중립 항만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항만을 위해 에코 방파제 조성 등 에코 인프라 항만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공사는 또 이번 에코 항만 R&D 기술들은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는 오는 20일 전체 중학교의 18%에 해당하는 44개 교를 표집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82%인 205개 중학교는 20일부터 22일까지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 계획의 피드백 자료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별, 학교별로 비교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목포 횟집 식사비 대리결제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목포의 한 횟집에서 윤 후보가 전현직 목포시의원 등과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식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목포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순천 해룡과 서면 지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 접종센터가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해룡면은 16일까지, 서면은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주민센터에 임시 접종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고 외국인도 거주지나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순천의 백신 2차 접종률은 80.3%, 추가 접종률은 1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